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네, 땡겨요가 이제 요기요를 제치고 드디어 배달업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뭔 땡겨요야, 그거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뭐 배민 쿠팡보다 나아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땡겨요의 행보가 앞으로는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우리의 배달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땡겨요의 요즘 상황에 대해서 또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0초만 광고 타임. 네, 이번 주 대행자 추천템 배달템은 스위스 밀리터리 발열조끼입니다. 이거 어제 소개하자마자 사이즈가 다 품절돼가지고 방금 다시 링크 올려드렸어요. 지금부터 한 3월까지는 이제 계속 추울 텐데 배달할 때 이 발열조끼 안에 입으면 겨울 배달도 훨씬 할만해질 겁니다. 저도 이거 덕분에 한두 시간 이상 더 일할 수 있게 됐죠. 제가 저가형 발열조끼를 여러 개 사서 써봤는데 다 빨리 고장나고 성능도 안 좋아서 결국 고르고 골라서 정착한 게 바로 이 스위스 밀리터리 발열조끼입니다. 제가 3년간 쓰고 있는 이 발열조끼 정말 강추해드리고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목 아래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요기요는 라이벌 같았던 쿠팡의 급격한 성장으로 업계에서 확 밀려났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뒤에 이름도 비슷한 이 땡겨요가 생기더니 결국은 3위 자리까지 내주게 되었습니다. 땡겨요는 시작부터 공공 배달앱, 착한 배달앱으로 시작했으니까 국가에서도 밀어주는 데다가 자영업자들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거죠. 지금 땡겨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죠. 특히 배달라이더는 이게 잘만 되면 배민 쿠팡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단가가 좋았던 이유가 코로나 상황이나 기사수 부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이 배민에 대한 쿠팡의 이 엄청난 저지 덕분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배달업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런 강력한 대항마가 나타나는 게 사실 배달판 안정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영국, 일본의 배달 단가가 우리나라 대비 월등히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경쟁 기업이 많다는 거. 예전부터 제발 새로운 앱 좀 제발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달라이더 분들 정말 많으셨었는데 새로운 앱이 출현하는 건 땡겨요가 이제 마지막 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로운 앱을 만드는 이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이들이 이 배달 앱 제작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심한 이 배민 쿠팡 이 상위 포식 상태의 업계이기 때문인 거죠. 결국 새로운 민간 배달앱 기업이 대항마가 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땡겨요가 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5조에 가까운 민생 지원금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배민 쿠팡 사용에는 좀 제약이 많아서 이제 땡겨요로 요즘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또 정부에서 공공기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이제 정부 체제가 또다시 바뀌면 도루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땡겨요의 성장 기회는 바로 지금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땡겨요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책임 문제를 지적받고 있죠. 땡겨요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엄연한 공공 배달 앱인데 그 운영 방식은 민간 앱 방식 그대로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땡겨요는 고객에게 받은 주문을 배달 대행 업체로 넘깁니다. 이 배달 대행 업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고 같은 일반 대행이고요. 그리고 이 대행 업체는 다시 받은 콜을 그라이더라는 앱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이 그라이더 앱은 땡겨요뿐만 아니라 요기요, 이마트 같은 이런 콜들까지도 맡아서 소화하는 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이 그라이더 앱은 다시 두 갈래로 또 나눠진다고 합니다. 배민 플러스, 쿠팡 플러스처럼 이제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그라이더 플러스가 따로 있고 또 배민 커넥트나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처럼 프리로 일을 하는 일반 그라이더가 따로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땡겨요에서 일반 대행으로 또 일반 대행에서 그라이더 앱으로 거기서 다시 플러스와 일반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배달라이더 분들은 이런 방식이 배민과 쿠팡의 방식과 똑같다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청 구조가 많고 복잡해질수록 책임 소재 문제가 항상 따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청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기에 답을 잘 못하게 됩니다. 서로 미루기에 바쁠 수밖에 없죠.
배달앱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 콜 중계만 했다, 그리고 하청사의 입장에서는 뭐 나는 콜을 받아서 전달만 했다, 뭐 이런 식이라서 결국 또 마지막에 있는 우리 라이더만 문제를 다 뒤집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 시간 제한 미션도 지금 배민 쿠팡과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연 대응은 할지, 또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특히 땡겨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땡겨요는 다양한 문제를 회피하는 듯한 그런 배민과 쿠팡의 운영 방식에 반해서 만들어진 앱이고, 그 때문에 점주분들과 라이더 그리고 고객들까지 애정을 준 거잖아요. 근데 결국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 이걸 누구도 좋게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점주분들의 단체인 이 공플협에서는 땡겨요가 배민 쿠팡과 다를 바 없는 통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훨씬 덜 지고 공공앱의 지위만 유지하고 있다고, 이런 구조는 공공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땡겨요가 앞으로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더 정확한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수익 구조 문제입니다. 이건 사실 땡겨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 배달앱의 문제이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앱들이 다 망했죠. 민간앱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민간앱은 수수료를 높게 하고 배달비를 고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공공앱은 수수료를 낮게 하고 배달비를 고정하지를 않습니다. 서울 땡배달은 뭐 3,300원 이렇게 고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다 유동적으로 두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배달비가 상황에 따라서 막 널뛰게 됩니다. 사실 배달은 배달 인력의 상황, 뭐 날씨와 같은 이런 상황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걸 배달비의 때마다 막 적용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민간앱보다 배달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수수료를 적게 내게 되긴 하지만 이 배달비를 너무 많이 내게 되어서 민간 앱보다 오히려 최종 지출을 더 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 땡겨요 앱은 배달 라이더보다 점주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배달비보다는 이 수수료의 개선에만 신경을 썼죠. 그래서 라이더들이 굉장히 아쉬워했고요. 그런데 이런 기획의 결과는 자영업자 중심의 수익 구조가 자영업자에게 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게 되는 겁니다. 라이더는 하청 구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떼먹기는 당연할 테니까 결국 배달비는 배민 쿠팡과 비슷하거나 더 낮고, 고객은 가격 메리트를 별로 느끼지 못하니까 주문 수도 낮아지고 결국 기업의 이미지 하락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은 배달 플랫폼 참여자인 기업, 점주, 배달 라이더, 고객 중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못 챙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라이더 앱을 통해 땡겨요 상황이 어떤지 대략 판단해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단가, 일단 기본 단가는 2,500원 정도인 것 같고요. 할증 범위도 배민 쿠팡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크다고 하는데 앱 자체의 문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위치가 잘 안 잡혀서 동선이 막 이상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배달 커뮤니티에 게시된 그라이더 앱의 총평을 보면 체감으로는 이제 콜도 없는데 단가는 배민 쿠팡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낮은 느낌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앱을 켰더니 미션이 들어왔는데 듣던 대로 굉장히 짭니다. 여기가 강남인 걸 감안했을 때 11건에 9,000원, 네, 이게 솔직히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똥콜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해요. 그라이더가 여러 대행사의 콜을 이제 받아서 수행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일반 타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대행이나 카퀵 여기에서 남겨진 콜, 그걸 이제 짬 처리로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콜이 별로 없는데 자꾸 이런 콜만 들어오니까 잘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조리되기도 심한데 무엇보다 콜 취소를 해야 하거나 할 때 이 CS가 잘 안 된대요.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하라는 권고 메시지도 왔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고쳐야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좀 전체적으로 앱 자체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초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땡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일한 대안일 것 같은데 이런 땡겨요를 조금 더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시기, 이 초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잘 적용이 될 테니까요. 가장 먼저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겠죠. 배달앱의 수익 구조는 크게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나뉘고요. 배민 쿠팡은 통합형, 땡겨요는 분리형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수수료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배달비도 고정을 하거나 이제 범위를 정해야 하겠죠. 최저 운임료와 할증 기준을 잘 고려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인 앱의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통합형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선례가 있는데 먹개비 앱이 통합형으로 구축을 한 케이스죠. 이 수익 구조의 범위는 배달앱뿐만 아니라 땡겨요와 이 하청업체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최종 배달 단가가 측정이 될지 여기까지 이제 자세히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받게 될 실제 단가가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수익 구조의 개선은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땡겨요는 공공앱이고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것이며 제재 적용에 대한 명분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이러한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물론 플랫폼 참여자 우리끼리의 움직임만으로도 땡겨요의 활성화를 일부분 도울 수 있습니다. 땡겨요는 공공 배달 앱보다는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한 공공 위탁 앱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죠. 그래서 결국 공공 배달 앱의 성패는 사실 국가가 아니라 위탁 업체에 달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저 방향성에 대한 제한과 지원을 해줄 뿐인 거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이 앱이 유지가 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겪어야만 할 텐데 뭐 정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퍼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꾸준한 이용자와 참여자입니다. 최소한 자생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때에 따라 정부 지원을 한 스푼씩 넣는 방식으로 진행해야겠죠. 세계의 성공적인 국영기업의 사례를 찾아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기업 운영 초기에는 그렇게 캠페인을 많이 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와 같은 플랫폼 참여자들이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배달라이더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고객들까지도 솔직히 좀 답답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땡겨요와 그라이더를 써주는 거죠. 오늘 언급한 대로 지금 이 앱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앱이 커갈 때까지는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진짜 배민과 쿠팡을 저지할 만한 그런 앱으로 성장할지도 모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라이더 앱으로 배달라이더면 누구나 배달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던데 저도 한번 써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채널에 플러스 지사장님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그라이더 플러스도 생긴 것 같던데 기왕이면 이 공공 배달 앱 플러스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거 어떨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캐나다에서는 로코 딜리버리라는 공공협동조합 배달앱이 캐나다 배달앱 투탑인 우버이츠와 도어대시를 제치고 지역상권에서 1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길게 말한 게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들처럼 점주, 배달라이더, 그리고 공공앱 운영자까지 함께 상생 공동체를 만들어서 배민 쿠팡에 대항하는 새로운 배달앱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튜버로서 이런 연대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열심히 모으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땡겨요의 요즘 상황에 대해 또 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